안녕하십니까. 중산동, 보건동의 지역구인 환경경제위원회 조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 북부 최대 도시인 고양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105만 고양 시민의 자부심과도 연관된 고양시청사에 조속한 신축 가능성에 대해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고양시에서는 본청 2실, 7구, 42과, 195팀, 직속기관 3소, 1센터, 7과, 39개 팀, 사업소 4소, 12과, 68팀으로 부서기능이 조정, 통폐합, 신설되는 등 조직 체질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기하고자 민선 7기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은 시 조직 개편을 통해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도시, 고향에 맞는 새로운 정책이 개발되고 각종 사업들이 각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평화경제특별시로 가야 할 인구 105만 고양시의 청사 현실을 보면 과연 참으로 참담합니다. 이곳에서 시민들을 위한 참신한 정책이 발굴되고 시민의 공복인 공무원의 업무 능력이 증진되는지 근본적인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비교하자면 인구 28만의 강원도 춘천시의 청사 규모보다도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구현한 고양시가 제대로 된 통합시청사 없이 1별관의 9개과, 옛 고향 등기소인 2별관의 3개과, 상하수도 사업소 건물의 4개과 등 총 16개가의 부서, 외부 민간 건물 임차를 통해 내외 빌딩 내 복지정책과 등 16개의 부서가 시청 주변으로 흩어져 있어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어렵고 직원뿐만 아니라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도 담당 부서를 찾기가 어렵다는 원망을 듣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또한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주차난은 고양시의 대외 이미지를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청사를 보며 과연 고양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이 생길지 의문이 들며 고양시에서도 건물, 임차료 지급 및 시설 보수 등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공무원 또한 열악한 환경에 근무함으로써 업무 능력이 저하되는 등 고양시 청사는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어도 지금까지 청사 신축 등 근본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현 고양시청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면적은 6,534평방미터로 본가는 1983년 11월 16일에 준공되었고 의회 건물은 1993년 2월 24일 준공되었습니다. 각각 36년 및 26년이 지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준공되었을 당시에는 인구가 16만 명이었으나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되었으며 2014년 8월에는 인구 100만을 넘어 준광역도시에 버금가는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와 함께 조직 또한 늘어났지만 사무실 공간 부족으로 기존 청사는 포화 상태가 되었고 임차 사무실만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청사의 경우 증축을 포함 지속적인 청사 유지 보수를 하여 현재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구만 고양시를 대표하는 고양시 청사로서는 참으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임차 사무실 운영 현황입니다. 임차 사무실은 일자리 정책과를 비롯하여 공사과, 전략산업과, 복지정책과, 토지정보과,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주택과,
기업지원과, 재정비 촉진과, 기후대기과, 생태화천과, 여성가족과, 녹지과, 평생교육과, 상하수도 사업소 2층 및 3층의 부서인 건축과, 도시균형개발과 등 16개과 단위 부서가 시청 밖에 임차료를 내고 운영되고 있으며 그 밖에 온마을 배움지원센터, 특별사업 경찰지원실, 고향 인터넷 방송국, 공공노조 사무실, 회계과, 차량관리팀 등 다수의 업무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예산 부분을 살펴보면 사무실 임차료로 소요된 예산은 2016년 3억 4,200만원, 2017년 4억 8천만원, 2018년 5억 4,500만원 등 최근 3년 동안 만 보아도 2억 3천만원이 증가한 추세이며 건물 또한 내외, 현대, 충원, 성광, 송암, 동남, 상하수도 사업소 건물 일부 층 등 7개의 빌딩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의 리모델링 현황입니다. 2016년 신관 휴게실 증축공사로 1억 5천만원, 시청사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6건에 1억 315만원, 2017년 시청사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6건에 1억 175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공간개선공사 7건에 1억 2,863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임차료와 리모델링비 외에도 노후 배관이나 설비 등 유지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3년뿐만 아니라 매년 리모델링 공사와 임차료, 노후된 시설물 보수 등을 합산하면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나올 것이며 해를 거듭하면서 소요 예산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회 건물 또한 여러 차례 개보수하였으나 세단장을 해도 눈에 띌 만큼 산뜻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본회의장, 국장실, 의회 사무실 모두 도 색상이 다릅니다. 또한 문양도 다릅니다. 또한 화장실은 어떻습니까? 배관은 밖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천장의 색상은 모두 다 다릅니다. 의회 앞 하수도 맨홀 위에 하루 종일 주차를 하면 차내로 악취가 들어와 문을 열고 한참을 운행해야 냄새가 빠집니다. 또한 배관이 노후되어 하수관이 새기 때문에 주차장 천정을 도색해도 오래 못 가 또 벗겨지기를 반복합니다. 매년 소요되는 예산도 문제가 되지만 시청사가 고향 시민들에게 주는 자긍심, 이용 시민의 편의성, 그리고 공무원들의 능률적인 업무 능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시청사의 신축에 관한 문제는 시장님께서 큰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사를 새로이 신축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 규모는 커지고 행정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따로따로 살림을 해야 하나요? 얼마 전 시청사 부지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용역 결과에 대해 의원님들께 공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끝으로 우리와 인구 규모가 비슷하면서 최근에 청사를 신축한 용인시민 성남시 사례를 도표로 보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구 103만 2,480명인 용인시 청사는 지하 2층에 지상 16층으로 15,618평방미터이고 우리 시 청사의 2.5배가 되며 행정 기능을 포함 문화복지 등의 기능을 복합한 청사로서 총 공사비 1,62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성남시는 95만 인구로 우리 시와 가장 비슷한 조건을 갖고 있는데 건축 면적이 11,074평방미터로 우리 청사의 2배가 되며
용인시와 마찬가지로 복합청사로서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건물을 신축하려면 2, 3년의 건축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고양시가 신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타시 사례에서 보듯 1,600억 원 이상의 세상이 소요됩니다. 현재 시청사를 신축하려면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가 시청사를 지어야 한다는 시급성과 당위성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재정상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무리가 가지 않을까요? 그런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이 막대한 예산의 재원 마련인 예산 확보에 대해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며 시 재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계획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재정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차근차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시장님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청사 신축을 하게 되면 설계 초기 단계부터 지금 현재의 조직 및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10년 또는 20년 미래를 내다보며 향후에도 고양시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하에 신청사 신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시청사 신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현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보다 못한 시청으로는 자졸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고양시라는 정체성 확립과 대범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고양시청사의 신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시 재정상 부담이 가지 않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성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수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윤수 의원님께서 고양시청 신청사 권리의 당위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현 청사를 대신할 신청사 건립에 대해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조언과 협력을 하기 시하는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만 규모의 옷을 100만 규모의 몸집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1983년 건축되어 본관 3층은 안전등급 D급을 판정받아 한 층을 헐어서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차료가 지금 현재 1년에 5억 4,500이 소요되지만 각종 센터와 산하 기관들 임차료를 합치면 10억이 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새로 상발해야 될 공직자가 올해만 해도 200명 됩니다. 이분들이 사무실을 이 원당 지역에서 구해서 들어가는 것조차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근무 환경은 효율을 준비합니다. 그렇지만 환경을 논하기조차 부끄러운 현실 속에서 효율을 얘기하기가 참 민망하기 그게 없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사람 중심 도시의 시정 목표를 기반으로 평화경제특별시 균형발전의 중추역 역할을 위해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 용역은 지난 1월 17일 용역 최종 보고가 완료되었고 1월 21일 조직 개편을 통해 평화미래 정책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초에 의장님 및 부의장님 그리고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 위원 등들께 용역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신청사 기본 용역 중 입지 선정 등에 대한 내용은
대비를 요하는 사항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지 선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직접 찾아뵙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위원님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을 포함한 신청사 건립 자문단 및 조례 제정을 통한 신청사 입지 선정 위원회를 순차적으로 구성하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신청사 부지를 선정하고 고양시 균형적 발전과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청사 건립 방안에 대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 비용에 대한 재원 확보 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용인시청 등 타 지자체의 신청사 건립 비용을 감안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천억 이상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간 내에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는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금 운용 계획을 통해 건립 재원을 순차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며 지난 1월 29일 조례규칙 심의를 시작으로 고양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제22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조례가 제정될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구성될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들께서 건립기금의 운영 계획 및 지출 승인 등에 대해서 논의를 거쳐 건립기금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선 신청사 건립이 시급한 만큼 2019년도 추경 예산을 통해 일반에게 전입금을 기금 일부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향후 전입금 외에도 공유재산 매각세금, 공유재산 개발 등을 통한 수익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등 차입 등으로 건립기금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약 1,500억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고 부족한 1,000억 원 정도는 기체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 향후 건립 추진 방향 및 절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우선 전문가, 주민 설명 등을 통해 많은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공모 등을 통해 기후 온난화를 대비한 패시브 건축 개념을 도입하고 24시간 일반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친화적인 열린 공간으로 행정복합타운 청사를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확대될 조직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 복합 건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고양시에는 랜드마크가 특별히 없습니다. 시청 자체가 세우는 곳부터 디자인 모든 것들이 랜드마크가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배공한 고양시의 청사에 대한 유지 보수 문제, 외부 임차 사무실 사용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함과 업무의 비효율성, 그리고 임차 비용 발생 등 많은 문제점들 등을 모두 알고 있었으나 지금까지 신청사 건립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청사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 되었습니다. 올해 신청사 건립 기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 등 청사 건립에 따른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대구만 고양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시민 친화적인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고양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 사무실을 짓는 것은 사무실이 아니라 상상을 짓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래 공간은 지금과 많이 다를 것입니다. 50년 후에 필요한 공간을 이 안에 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조현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수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추가 질문은 안 돼요. 네, 나도 또 질문해 주십시오. 네, 시장님의 구체적인 구상과 계획에 대한 충실한 설명으로 시장님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대구만 고양시가 앞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청년 스마트 타운 등이 조성될 다변화하는 고양시는 사람도, 도시도, 환경도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행정 발전과 행정의 변화가 확대되는 시스템으로 혁신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조직 개편으로 행정 수요와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시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용역을 해보았지만 아직 부지 선정이 안 된 듯합니다. 착공을 하고 턱하기를 해도 2, 3년 동안 지어질 시청사가 아직 부지 선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건축 설계만 하여도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2, 3년이 걸리는 건축 기간 동안 연차적으로 계획적인 재원 마련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남시가 신청사 건립을 했을 때 화려하게 지었다고 언론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의 행정 규모에 맞는 청사가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 최적의 위치 선정과 우수한 설계로 조속히 건립되기를 기원합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고 답변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의심합니다.